자, 8월 9일 택비시고 몇 쪽이냐? 68쪽. 자, 핵심 정리. 세포. 우리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몇 쪽이에요? 제발. 몇 쪽인지 정도는 나도 모르겠어. 방금 나도 5초 몰라. 전에 68쪽이라고 했잖아. 68쪽. 자, 세포부터 시작했죠. 이렇게 생명. 자, 생명체 구성 물질. 생명체 구성 물질 중에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물이고, 물단지라고 했죠. 물단지, 그죠? 네. 생명체는 물단지야. 물, 단백질, 지방은 제일 많아요. 순서대로. 자, 탄수화물 중에서는 뭐의 구성 비율이 제일 많아요? 단백질이죠. 단백질. 자, 탄수화물, 유기물이라고 하죠. 그죠? 유기물. 탄소에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애들을 유기물이라고 해요. 탄단지죠. 그죠? 탄단지, 핵산 뭐 이런 것들. 자, 생명체의 주요 에너지원 탄수화물부터 시작한다. 자, 탄수화물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 포도당. 당이 생각나면 돼요. 자, 얘는 기본 원소가 CHO. 자, 탄수화물이 탄소의 수화물이라고 했죠. 탄소가 N개 있을 때 H2O가 N개 붙어 있는 게 탄소의 수화물이에요. 그죠? 탄소의 수화물. 그래서 탄수화물. 자, 단당류.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자, 이당류. 자, 뽀뽀하면 무슨 맛이 난다? 연맛이 난다. 자, 뽀뽀연. 자, 포가설, 포갈젓. 차례대로 돼 있네요. 그죠? 네. 자, 포엿, 포가설, 포갈젓.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당류. 셀룰로스가 뭐죠? 식물의 세포벽. 오케이. 식물의 세포벽. 식물의 세포벽입니다. 자, 식물의 세포벽이 셀룰로스. 녹말이 뭐죠? 녹말이 포도당 뭐 그죠. 포도당을 연결한 저장, 식물의 에너지, 그죠? 식물의 저장 에너지인 녹말입니다. 얘는 식물이 저장하는 애. 글라이코젠은 동물이 저장하는 다당류예요. 그죠? 우리 간과 근육에 글라이코젠이라는 형태로 포도당을 저장해 놓죠. 자, 물에 잘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는 물질로 이게를 뭐라고 해요? 지질이라고 하죠. 지질. 자, 지질. 자,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CHO로 돼 있죠. 그죠? CHO로 돼 있습니다. 자, 물에 녹지 않는 성분. 우리 몸에 생명체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은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중성지방. 중성지방이라고 합니다. 자,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자, 중성지방 하면 머릿속에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자,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세 분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중성지방이야. 이렇게 생겼어요. 한 분자 글리세롤, 지방산 3개, 우리 옆구리에 있는 거, 그죠? 저장 에너지원. 인지질, 그럼 이렇게 생겨, 이렇게, 그죠? 인지질. 자, 한 분자의 글리세롤에 두 분자의 지방산과 하나에는 인산화합물, 얘를 이렇게 그리죠. 세포모학의 구성성분.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이렇게 고리. 자, 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육각형 고리가 이렇게 있고, 마지막에 오각형. 자, 이렇게 생긴 애를 스테로이드라고 합니다. 탄소고리 화물 4개의 연결구조. 자, 얘는 뭘 한다? 콜레스테롤. 자, 콜레스테롤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세포막의 유동성 조절, 그죠? 자, 세포막 유동성. 자, 유동성을 조절한다. 유동성 조절. 자, 성호르몬, 부신 거칠 호르몬.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스테로이드, 콜레스테롤에 대한 얘기.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방이 있으니까 단백질. 자, 단백질과 핵산. 자, 단백질, 탄소. 자, 얘는 CHON. 그렇죠? CHON. S도 있어요. S 약간. 이렇게 있습니다. 단백질. 하나의 탄소 원자에 아미노기, 카복실기, 수소 원자, 겹사슬이 결합된 아미노산의 단위체라는 게 있다. 단위체. 자, 단위체 얘 어떻게 생겼죠? 탄소에 자, 한쪽에 COOH 부분이 있고, 자, 반대쪽에 NHH 부분이 있고, 자, 하나는 수소고, 자, 얘가 R이 20가지가 있죠. 그죠? 20종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렇게 있는 COOH 부분을 뭐라고 한다? 카복실기. 카복실기. 작용기라고 하죠. 특정 작용을 하는 부분. NHH를 뭐라고 한다? 아미노기 또는 아민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겹사슬이라고 해요. 겹사슬 또는 알킬기라는 표현도 써요.
알킬기. 여러 가지 모양이 20종류가 있다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생긴 게 뭐다? 아미노산의 기본 단위. 단위체. 자, 한 아미노산의 카복실기와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가 연결돼서 물이 한 분자 빠져나오면서 형성된 결합을 뭐라고 한다? 그 탈수 축합 결합. 아니, 펩타이드 결합. 아, 펩타이드 결합.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자,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 물이 빠져나오면서 형성되는 게 펩타이드 결합이죠. 그냥 알고 있어.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자, 이 펩타이드 결합은 물이 빠져나오면서 형성돼서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탈수, 물이 빠지면서 축합, 결합이 형성되는 탈수 축합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자, 구조. 아미노산의 종류, 개수, 배열 순서가 뭘 결정한다? 단백질의 1차 구조가 뭐죠? 1차 구조가? 그냥 한 줄로 쭉 연결된 거, 그죠? 아미노산이 쭉 연결된 게 1차 구조. 얘가 1차 구조. 자, 그 다음에 2차 구조는 뭐죠? 2차 구조는? 보이고 접힌. 아, 그렇죠. 이렇게 알파 나선 구조와 베타 병풍 구조, 이런 단순한 입체 구조를 2차 구조라고 해요. 네. 자, 그럼 3차 구조가 뭐였죠? 알파 나선과 베타 병풍이 자 3차원적으로 이렇게 꼬이는 걸 3차 구조라고 해요. 그죠? 오케이. 자, 모든 단백질에서 공통을 나타내고, 자, 4차 구조는 뭐였죠? 거기서 그렇죠. 3차 구조. 여러 개의 단백질이 이렇게 모여서 기능을 하는 경우를 4차 구조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헤모글로빈, 그죠? 헤모글로빈. 대표적으로 헤모글로빈이 그렇다라고 했죠. 자, 우리 적혈구에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4차 구조더라. 자, 기능, 흐흐흐라 그랬죠. 기능, 흐흐흐. 효소 호르몬 항체, 그죠? 효소 호르몬 항체. 자, 물질 대사와 생리작용에 적용하고 방어에 관여한다. 자, 핵산으로 뭐가 떠올라요? DNA. 오케이, 좋아요. DNA, RNA. 자, DNA, RNA.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게 누구야? DNA, 그죠? 네. 자, 전달하는 게 누구야? RNA, 그죠? RNA.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것도 RNA. 자, 얘는 CHONP예요, 그렇죠? 단위체 뭐예요? 뉴클레오타이드. 아, 그게 아니죠. 단위체. 소리야. 뉴클레오타이드. 자, 뭔 소리 하냐? 야, 뭔 소리 하냐고? 자, 타이드. 자, 인산당 연기가 1대1로 된 거, 그죠? 네. 자, 0.1초 만에 안 떠오르면 아직 공부 덜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선생님 뭐 딱 질문했는데 이게 뭔 소리지? 라고 하면 아직 공부 덜 된 겁니다. 자, 0.1초 만에 딱 떠올라야 돼요. 자, 단위체. 인산당 연기가 1대1로 결합한 뉴클레오타이드, 그죠? 뉴클레오타이드. 자, 뉴클레오타이드. 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어떤 그림의 형태, 인산이 있고, 그죠? 인산이 있고, 당이 있고, 오탄당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염기가 이렇게 있다. AGCT. 자,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그림이 이제 같이 떠올라야 돼요. 자, 종류 DNA. 자, 당이 D자가 뭐라고 그랬죠? 디옥시라이보스. 그죠? D자가 디옥시라이보스. 의미가 뭐죠? 산소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산소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띈다고? 반응성이 떨어져서 그죠? 안정하다 이 얘기예요. 그죠? 자, 라이버스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반응성이 있어서 반응을 잘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AGC6입니다. 자, 이중 나선 구조고 얘는 단일 가닥 구조고 얘는 저장하고 얘는 전달해요. 그쵸? 자, AGCT에서 자, 상부결합은 알죠? 자, 뭐가 상부결합하죠? C랑 AT. 그쵸? AT는 수소결합 2개, GC는 수소결합 3개, 그죠? 수소결합. 여기 화학에서 수소결합 얘기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 AT는 AG는 자, 골이 몇 개짜리? 고리가 2개짜리였나? 2개짜리를 뭐라 그래요? 그러게. 퓨린. 퓨린기. CT 피리미딘. 고리 1개짜리. 그죠? 자, 얘는 2개짜리. 자, 2개, 얘는 1개짜리. 이렇게. 자, 퓨린기, 피리미딘. 그죠? 요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세포의 연구 방법. 자, 현미경. 자, 세포를 확대해서 관찰하는 도구. 광학현미경. 자, 실제 가시광선, 빛을 이용한 거죠. 자, 시로 표면에 반사된 전자선을 이용한 게 뭐죠? 주사전자현미경. 오케이. 주사전자현미경입니다. 자, 시로 표면에 3차원 구조. 자, 얘는 3D. 자, 표면에 3D 구조를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투과전자현미경 말 그대로 뭐야? 시료를 투과시키는 거야. 그죠? 그쵸? 투과해서, 투과. 그래서 얘는 얇게 썰어야 돼요. 자, 세포 파쇄액을 원심 분리기에 넣고 속도와 시간을 다르게 회전시켜 크기와 밀도에 따라 세포 소기관을 분리하는 방법은 뭐죠?
그거 자기 방송 아닌데. 뭐 자기 이거 방송. 잠깐만 여기 있잖아. 아 잠깐만. 뭐였지? 그래서 잠깐만. 뭐였지 이거? 원소 축하. 아 아니. 보내법. 그렇지 세포 분해법. 아, 그렇죠. 자 세포 분해법입니다. 분해법. 아. 자 이렇게 해서 갈아 만든지 얘기했잖아, 그죠? 갈아가지고 얘를 원심 분리해 놓고 속도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하면 어떤 순서로 분리된다? 핵 연마 세리. 그죠? 핵 연마 세리, 그죠? 핵 연마 세리. 자 요거만 외우면 된다, 그죠? 자 핵이 먼저 분리되고 엽록체, 마이토콘드리아, 세포막, 라이보솜, 그죠? 라이보솜 라로 끝내야 되나? 자, 연마세라. 오케이. 자, 요 순서대로 갈았는다. 요 순서 물어보잖아. 문제 풀어보면, 그죠? 순서 물어보니까 얘만 딱 외우시면 됩니다. 자기방사법. 방사성 동위 원소로 표지하는 거, 그죠? 표지합니다. 자, 세포에 공급한 뒤 방사선을 추적하여 세포의 물질 이동 연구. 이걸로부터 뭘 알아냈죠? 내가 어떻게 이동하는? 어떻게 단백질? 그렇지. 단백질 합성이 과정,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단백질 합성 과정. 자, 단백질 합성 과정 같은 거를 찾아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자, DNA에서 전사가 돼서 나와서 이제 라이보솜이 어떻게 해요?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그 다음 어디로 가죠? 소포체. 그렇지. 소포체로 갔다가 골지체로 갔다가 분비되더라. 이걸 추적할 수 있는 게 자기방사법으로 추적할 수 있었다. 다른 것들도 이걸로 이제 추적하기 시작했죠. 자, 세포 소기관. 일단 진핵세포죠. 진핵세포. 원핵세포는 막성 세포 소기관이 없어요. 근데 진핵세포는 막성 세포 소기관이 발달되어 있죠. 자, 그래서 크기가 더 커질 수가 있었어요. 10배 정도 더 커요. 자, 그래서 식물. 자, 세포벽. 자, 여기서 막이 2개. 자, 이중막인 거 뭐야? 핵이랑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마이토콘드리아. 햄, 엽록체, 마이토콘드리아. 얘는 이중막이야. 자, 콘드리아. 자, 막이 없는 거 뭐죠? 라이보솜. 라이보솜. 하나 더 있어요. 중심체. 중심체. 오케이. 저 중심체. 자, 나머지는 다 단일막이다. 그죠? 나머지 다 단일막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식물세포만 있는 거, 세포벽. 자, 동물세포에만 있는 거, 세포벽과 이제 에포, 중심 에포도 약간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동물세포에 있는 거 뭐죠? 라이소솜이 아닌데 그다 라이소좀도 있죠, 그죠? 라이소좀 다 있어요. 중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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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중심체. 자, 동물세포에는 동물세포에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물세포, 중심체는 뭐 하는 애야? 방추사 만들. 방추사 만들고, 그죠? 방추사가 만들 때 중심체가 양쪽으로 극으로 이동해서 방추사가 만들어지죠, 그죠? 자, 그러면 식물에는 없어요. 중심체 없이 방추사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얘는 중심체로부터 만들어지고, 얘는 중심체 없이 만들어집니다. 자, 됐죠? 다 외웠죠? 네. 자,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핵막, 외막과 내막으로 이중막, 그쵸? 이중막, 핵공이 있다. 구멍이죠. 핵공도 마찬가지로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 구조물이에요. 자, 염색질. 자, DNA와 히스톤. 자, 염색체가 풀어져서 이렇게 퍼져 있는 걸 염색질이라고 해요. 자, DNA와 히스톤 되어 있으면 세포가 분열할 때 응축되면 염색체가 된다. 자, 염색질에서 어떻게 색깔이 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핵이 이렇게 있으면 염색질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 중에 색깔이 진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진한 부분을 인이라고 해서 또 다른 세포 소기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뭐더라? 그냥 라이보솜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물질과 얘네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색깔이 진하게 보였던 거예요. 오케이. 라이보솜. 자, 그럼 라이보솜에 대해서 봅시다. 자, 라이보솜은 어떻게 생겼어요? 막이 없죠? 어떻게 생겼죠? 자, 소단위체와 대단위체로 돼 있어요. 그죠? 소단위체와 대단위체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라이보솜이 만들어져서 세포질에서 작동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중막이 어떤 거 있죠? 자, 뭐가 있죠? 마이토콘드리아. 자, 그 다음에 엽록체에도 뭐가 있더라? 뭐가 있었죠? DNA가 있더라. 자체 DNA도 있었고 자체 라이보솜도 있었어요. 그죠? 라이보솜도 있었어요. 자, 얘는 이중막일 뿐만 아니라 따로 지네끼리 자체 DNA도 갖고 있고 뭐도 갖고 있다? 자체 라이보솜도 갖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라이보솜이 실제 이 진핵세포의 라이보솜보다 작았어요. 작은 라이보솜이에요.
자, 뭐에 있는 자, 원핵 세포에 있는 라이보솜의 크기와 똑같더라 이거죠. 그죠? 네. 자, 자체 DNA도 자, 진핵 세포의 DNA는 선형 구조예요. 그죠? 진핵 세포의 DNA는 이렇게 선형 구조예요. 자, 끝이 잘려 있어요. 근데 원핵 세포의 DNA는 원형 구조예요. 자, 근데 마이토콘드리아 염록체도 DNA가 뭐? 원형 구조더라 이거죠. 자, 원형이요. 자체 DNA가 있는데 얘는 원형. 얘도 작아요. 크기가 작아요. 달라요. 진핵세포가 달라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를 그 중간에 언제 한번 끼어들어. 그렇죠. 자, 진핵세포가 원핵세포를 잡아먹었는데 얘가 ATP를 만들어내 또는 광합성을 해. 이걸 갖고 이제 얘를 키우기 시작했던 거죠. 그죠? 이거를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합니다. 그죠? 요런 스토리가 있다라고 기억하면 잘 안 까먹습니다.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물질 합성과 수성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 자, 물질 합성, 단백질 합성, 라이보솜. 자, RNA 종류가 뭐가 있죠? RNA는? mRNA랑 자, mRNA가 있고, 그죠? mRNA. 그 다음에 tRNA. 그 다음에 rRNA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mRNA, m자가 뭐라고? 메신저. 그죠? 메신저. 얘가 메신저야. DNA에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애가 메신저 RNA라는 거죠. 이게 정보를 전달하니까 메신저예요. 자, tRNA, T자 뭐가? 트랜스퍼. 그죠? 수송. 뭘 전달해준 거? 아미노산을 전달해준 거. 자, 아미노산, 원료를 제공해주는 게 tRNA. rRNA, R자가 뭐야? 라이보조몰. 그래서 rRNA는 라이보솜 안에 있는 RNA. 그죠? 라이보솜이 갖고 있는 RNA. 맞네. 자,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까먹지 마시고. 라이보솜은 뭘로 돼 있어요? rRNA와 단백질로 돼 있어요. 그렇죠? rR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막이 없습니다. 얘는 단백질 합성하는 애가 라이보솜이에요. 그죠? 자, 소포체. 자, 소포체가 뭐죠? 자, 소포체는 막과 단백질. 핵막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자, 얘가 소포체였어. 그죠? 자, 단일막 구조의 물질 수송 통로. 자, 여기 핵막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소포체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거친면 소포체. 뭐 때문에 거칠어요? 라이보솜이 붙어 있어서 거칠어요. 자, 라이보솜이 붙어 있어서 거칠게 보여요.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라고 합니다. 자, 라이보솜이 요 세포질에서 자, RNA의 정보를 따라 단백질을 만들다 말고 요게 붙어서 집어넣는다 그랬지, 그지? 네. 자, 그래서 단백질의 가공과 운반, 단백질 가공과 운반에 관여합니다. 자, 옆에 요렇게 자, 요렇게 라이보솜이 없는 여기 소포체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매끈면 소포체. 자, 요건 뭐만 기억하라고 했죠? 지질 합성이 관여. 이 지질이 뭐예요? 지질이? 세포막, 인지질 합성하는 거예요. 그죠? 세포막을 왜 합성해야 돼? 여기서 자꾸 물질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소낭을 만들어서 해야 하잖아. 그럼 이 막이 계속 줄어들어야 된다고. 배웠잖아, 그지? 막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탁 끊겨서 이렇게 수동하면 이 막 자체의 길이가 줄어들어야 돼. 누군가 계속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지질 합성. 자, 그리고 간에 있는 매끈면 소포체는 독성 물질을 해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성 물질, 약을 먹거나 알코올을 먹으면 이걸 해독하는 게 간이죠, 그죠? 간에 있는 매끈면 소포체가 해독을 해요. 자, 그리고 근육에 있는 매끈면 소포체는 칼슘 이온을 저장해서 근소포체라고 해요. 근소포체.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근육 운동을 일으키는 작동을 해요. 자, 탄수화물 대사 등이 관여한다. 많이 한다, 그죠? 자, 여러 개를 많이 하는데 지질 합성은 까먹지 마시라. 오케이, 됐죠? 다음 내용. 자, 골지체는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자, 막이 있죠, 그죠? 얘를 골지체라고 해요. 단일막 구조.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과 지질을 받아서 가공한 뒤 세포 안에 다른 부위로 이동. 자, 얘가 분비라고 했죠, 우리가 1학년 때, 그죠? 골지체는 특정 부분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자, 물질의 분해와 저장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 라이소솜. 자, 얘가 뭐죠? 라이소솜이. 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애들 중에 그렇지. 가수분해 효소가 있는 애들. 요 안에 있는 단백질에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요. 가수분해. 자, 탄단지 다 가수분해 해야 돼요. 탄단지, 그죠? 자, 얘네들 다 갖고 있는 애를 뭐라고 한다? 라이소솜. 라이소솜. 솜으로 끝나면 이제 소낭이라는 의미예요. 주머니라는 의미예요. 주머니. 자, 단일막 구조, 이물질, 손상된 세포 소기관, 노폐물 등을 분해하는. 자, 뭐에 관여하죠? 세포 내 소화. 자, 세포 내 소화. 세포 내 소화. 그죠?
자, 이런 것을 분해해서 다시 원료로 쓰려고 하는 거죠. 라이소솜. 자, 액포는 식물세포에 주로 발달돼 있죠. 세포 내 수분량, 삼투압 조절, 영양소 노폐물 저장. 자, 영양소 노폐물 저장, 세포의 형태 유지. 자, 이렇게 창고 역할을 하는 게 액포라고 했죠, 그죠? 창고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개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자, 에너지의 전환과 관련한 세포 소개를 봅시다. 마이토콘드리아 뭐 하는 거죠? 세포호흡, 그죠? 세포호흡. 자, 세포호흡을 하는 게 마이토콘드리아. 자, 엽록체 광합성이죠. 광합성. 자, 그래서 자 기말고사 부분에는 세포호흡 한 단어, 광합성 한 단어, 이거 두 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워낙 이제 중요하니까 에너지 대사니까, 그죠? 자, 이중막 구조, 내막의 주름진 구조. 내막의 주름진 구조 이거 여기 있다. 자, 뭐라고 한다고? 크리스타, 그죠? 이름이 있네. 자, 크리스타를 형성한다. 여기 크리스타 구조라고 합니다. 자, 세포 호흡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며 이때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가 ATP, 화학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이걸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이제 석유를, 그죠? 석유를 건전지로 바꿔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석유 주면 못 쓰지, 그지? 근데 건전지 주면 쓰잖아. 이거예요. 너무 큰 에너지 단위를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에너지 단위로 쪼갠다. 그죠? 자, 그래서 ATP를 대학교 책에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토큰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토큰, 기본적인 에너지 토큰 단위로 잘라서 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얘도 이중막이죠. 외막, 내막 있죠. 그죠? 외막, 내막. 자, 얘도 외막, 내막. 얘도 두 겹이야. 두 겹. 그죠? 두 겹이야. 이중막이야. 이중막이 자, 나와. 자, 추임새 타이밍 잘 맞추세요. 추임새 타이밍 못 맞추면. 자, 그쵸. 연결성이 없어지니까. 이중막 구조. 내막 안쪽 공간은 자 뭐가 쌓여져? 얘가 뭐가 쌓여서? 자, 그라나가 쌓이는 타이라코이드. 쌓인 거를 자, 그렇죠. 타이라코이드. 어색합니다. 타이라코이드. 자,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틸라코이드라고 있어요. 타이라코이드. 적응 안 됩니다. 타이라코이드가 이제 동전이라고 합니다. 동전 하나가 타이라코이드예요. 타이라코이드가 쭉쭉쭉 쌓여서 이렇게 된 걸 뭐라고 한다고? 그라나. 타이라코이드가 쌓여서 그라나. 자, 그라나가 되고 이 바깥쪽에 내막 안쪽에 이 부분을 스트로마라고 합니다. 스트로마. 자,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아까 했잖아. 기말고사 부분에 요 부분에서 어떤 광합성이 일어나는 역할 담당이 다 달라요. 그래서 타이라코이드 막에서 뭐 관계가 있는데 관계 1이 있고 관계 2가 있고 그래서 몇 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해서 전자가 이동해서 전자전달이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려고 이제 이름을 다 정해 놓은 거야.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외워둬야죠. 그죠? 오케이. 자, 라이보솜도 있어. 자체 라이보솜 있다 그랬어요. 그죠? 네. 자, 여기 있는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의 자체 라이보솜은 진핵세포의 라이보솜과 다르다. 그지? 더 작다. 원핵세포의 라이보솜과 같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체 DNA도 있죠. 그죠? 자체 DNA 있다. 다 그려놨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자 나중에 조금만 기다려라. 더 자세하게 알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지지와 운동에 관여한 세포 소기관. 세포벽, 세포 보호, 세포 형태. 자, 세포벽은 알죠? 세포벽, 식물의 세포벽 뭐죠? 셀룰로스. 자, 셀룰로스.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균류의 세포벽 뭐죠? 그거는 뭐더라? 자, 세포벽의 성분. 키틴. 키틴. 키틴입니다. 키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핵세포. 걔네는 세균이죠. 세균이라고 쓸게요. 당단백질. 세균. 자, 세균의 세포벽은 당단백질로 돼 있는데 이름이 뭐더라? 그걸 뭐라고 해? 펩티도글리칸. 맞아, 펩티도글리칸. 펩티도글리칸. 자, 이렇게 자, 세포벽은 어떤 애들이냐에 따라 종류가 다르더라, 그죠? 종류가 다르더라. 같다 그러면 틀린 얘기예요. 자, 세포벽, 세포보, 형태 유지 등에 관여. 세포골격. 자, 세포골격은 뭐가 있어요? 미세소관 그 뭐가 떠올라요? 미세소관 하면은 다리 움직이는 선모랑 편모? 맞아요. 자, 그 정도만 생각해야 돼요. 자, 이렇게 원핵 세포나 세포가 있으면 세포의 이제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가장 굵은 관으로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고, 물론 여기에 있는 이제 편모나 선모. 자, 이런 애들이 뭐다? 선모나 편모 같은 애들의 움직임을 일으킨 게 미세소관이에요. 그죠? 미세소관. 자, 중간 섬유는 뭐죠? 중간 섬유?
자, 얘는 고속도로로 생각하세요. 고속도로. 일반섬유 밧줄. 밧줄 오케이. 밧줄 좋아요. 밧줄. 자, 선생님 설명한 대로 딱 기억하고 있죠, 그죠? 자, 중간섬유는 밧줄이에요. 밧줄이라서 얘가 뭐다? 이 구조를, 자, 이 밧줄. 얘가 뭘? 세포 소기관을 고정시켜놔요. 그쵸? 세포 소기관이나 구조를 고정시켜요. 자, 세포 소기관을 고정시켜놔요. 고정. 자, 그 다음에 미세섬유는 뭐라고 했죠? 제일 얇은. 자,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어. 자, 제일 작은 애고, 제일 자, 작은 여기까지였어요. 제일 작은 자, 애. 얘는 뭐냐면, 막 표면에 있어서 막의 유동, 막의 모양을, 그죠? 이렇게 잡아먹고 세포 내 소화 뭐 이런 거 할 때, 그지? 세포 내 뭐 들어올 때 미세섬유가 작동한다 그랬어요. 자, 얘는, 막의 유동, 유동을 일으켜요. 자, 이 막 표면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서 얘네들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잡아먹거나, 그쵸? 내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세포 골격이다. 세포 골격. 얘도 시험에 잘 납니다. 자, 다음. 자,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원핵세포, 핵막 없죠, 그죠? 네. 유전물질, 원형의 DNA. 원형 DNA. 막성세포 소기관 없다. 라이보솜, 있어요. 자, 있는데 어때요? 작아요. 있음. 작아요. 자, 좋아요. 작아요. 있음, 작아요. 자, 진핵세포, 있음. 자, 얘는 선형. 자, 얘는 얘 선. 자, 얘는 원형.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끝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야. 네. 자, 막성세포 속에 있고, 라이보솜 커요. 그쵸? 커요. 자, 얘는 작고 얘 커요.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자, 세포막을 통한 구조와, 자, 인지질 이중층. 그죠? 인지질 이중층이에요. 자, 인지질 이중층에 막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표면에 붙어 있거나, 자, 유동 모자이크 막, 이거 뭐죠? 자, 이거 뭐죠? 이거 곽지 얘기죠, 그죠? 곽지. 곽이랑 쥐랑 섞어 보니까 막 얘네들이 막 움직이더라고, 단백질, 그쵸? 자, 얘가 유동 모자이크, 단백질. 자, 그 다음에 인지질이 뭘 한다? 흐른다. 옆으로도 흐르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옆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그죠? 그렇게 되더라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선택적 투과성을 한다. 선택적 투과성을 갖고 있다. 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물질의 이동. 자, 생명체는 당연히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되니까, 그죠? 최대한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해요. 대표적인 게 확산이에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는 거. 단순 확산, 뭘 이용하는 거죠? 그냥 세포막. 세포막이죠. 거. 세포막을 직접 통과하는 거. 어떤 애들이죠? 작은데. 작은 애, 어떤 대표적으로 산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지용. 그렇죠. 지드래곤. 오케이. 지드래곤. 자, 이렇게 얘네들은 어떻게 직접 통과한다, 그죠? 네. 자, 직접 통과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난다? 그냥 일정하게 이렇게. 선으로 돼요. 기억나요? 네. 농도차에서 이렇게 된다, 그죠? 자, 단순 확산 다음에 옆에 뭐가 있었죠? 촉진 촉진합산 확산. 촉진 확산. 막단백질. 그죠. 막 단백질을 이용한 겁니다. 얘는 막 단백질이 있어요. 막 단백질. 자, 크게 크거나 강한 물질이 수성 단백질. 자, 막 단백질에 수성이 있어요. 수성 단백질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었죠? 오케이, 좋아요. 통로와 운반체가 있었어요. 자, 통로와 운반체. 자, 운반체가 있어요. 자, 근데 운반체 단백질은 뭐야? 모양이 변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거야. 자, 운반체 단백질은 촉진 확산뿐만 아니라 뭐도 해요? 촉진 확산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능동수송은 운반체 단백질이 많더라, 그죠? 수성이 수송. 자, 오케이. 자, 얘도 할 수 있더라, 운반체 단백질은. 자, 촉진 확산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자, 뭐야? 포화되는 그래프를 그린다. 이유는 뭐야? 개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통로의 개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애들이 이렇게 이동하더라? 이온. 물도. 물은 둘 다 가능했어, 그지? 둘다 되는데. 물은 둘 다 되는데, 속도가 자, 물이 저게- 작고 극성이라서 세포막을 추가는 하는데 느리다. 그래서 빠르게 하려고. 물을 빠르게 하는, 자, 통로가 있었죠. 자, 물을 빠르게 수송하는 수성 단백질 이름이 뭐였죠? 그건 모르겠. 자, 맞춤 아이스크림. 따로 자, 이름이 있었죠. 한 3번 나왔죠. 이름을 알려. 자, 3, 2, 1, 오케이. 안타깝습니다. 아쿠아포린 단백질. 자, 아쿠아포린 단백질. 자, 물은 단순 확산도 가능해. 근데 느려서, 그죠? 물을 빨리 이동시키기 위해서 아쿠아포린이라는 통로도 만들어냅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죠? 이온하고 이제 큰 거, 이온들이나 아니면 큰 포도당, 그죠?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것들.
자, 요렇게 얘기했을 때, 자, 누가 이제 얘기를 했죠? 이거보다 겁나 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능동수소. 그러면 이제 뭘 한다? 자, 이거보다 겁나 크면 단백질을 이용할 수 없다고 했죠, 그죠? 그 소단으로 해서. 써서 그렇죠. 먹는 얘를 요렇게 둘러싸서, 그쵸? 안으로 집어, 그것도 에너지 써야 돼요, 그죠? 능동수소. 맞아요. 자, 삼투. 자, 삼투. 반투가성 막을 놓고 농도가 서로 다른 두 유형에 있을 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물이, 그죠? 물의 농도죠, 그죠? 네. 물의 농도, 물이 확산하는 거야, 그죠? 네. 용질의 반대 방향으로 물이 확산하는 것을 삼투 현상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얘는 파이는 뭐였죠? 파이는 뭐였죠? 파이는 델타 CM GRT. 델타 CRT였어요, 그죠? 어제 화학에서 열심히 계산까지 했잖아, 그죠? 자, 이렇게 뭐 반토프 인자까지 얘기했죠, 그죠? 네. 용액의 총괄성 얘기하면서 자,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에서의 상투. 자, 등장액. 자, 들어오는 양과 나간 양 같다.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 동쪽 평형을 생각해야 된다, 그죠? 항상 동쪽 평형이야. 자, 힘의 평형일 때만 힘의 평형일 때만 정역학적 평형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동쪽 평형이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정량이 유지되는 거야. 자, 고장액. 자, 들어오는 양보다 나가는 게 많은 농도가 높은 용액에 담그면 나가는 게 더 많다. 쭈그러듦. 저장액 터진다. 이걸 뭐라고 한다? 용혈현상. 그렇죠? 용혈현상. 자, 이렇게 적혈구는 핵이 없기 때문에 물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터져버린다. 자, 식물세포. 자, 식물세포. 자, 등장액. 들어온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죠. 고장액.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세포질 부피에 감소해서. 자, 이렇게 분리되는 걸 뭐라고 하죠? 원형질 원형질 분리라고 한다. 자, 원형질 분리. 자, 그 다음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얘가 빵빵해져요. 얘를 뭐라고 한다? 팽윤 상태라고 합니다. 팽윤. 그렇죠? 팽윤. 자, 식물세포의 삼투압, 팽압, 흡수력. 이거 있었어. 그래프, 그죠? 개 복잡하게 생긴 그래프 있었죠, 그죠? 자, 얘가 뭐 이제 흡수력이 이렇게 되면서 얘가 뭐 이렇게 나오고 막 이게 난리 난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죠? 자, 흡수력. 이게 시험에 한번 내주세요. 어려워서. 자, 흡수력. 자, 흡수력은 물을 흡수하는 세기죠. 자, 내가 물을 흡수하는 세기는 삼투압에서 이제 세포벽을 밀어내는 팽압을 빼야 돼요. 자, 삼투압에서 팽압을 뺀 게 뭐야? 흡수력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복잡한 그래프가 따로 나와 있었어요. 이게 수능에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몇 표 치시고, 자, 요 그래프 다시 기억 안 나면 그래프 다시 보시고, 자, 에너지를 사용하는 물질의 이동. 자, 능동수송이죠. 에너지를 사용한다. 능동수송이에요. 능동수송. 에너지를 안 쓴다. 수동수송이죠, 그죠? 자, 물질이 세포만 경기로 농도가 낮은 곳에 높은 곳에 이동하는 현상으로 운반체 단백질이 할 수 있다, 그죠? 모양이 변하면서 ATP가 딱 와서 인사를 딱 붙이면 여기 있는 전하 때문에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 이렇게. 구조는 여러 개 있어요. 대표적인 거죠. 자,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한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 자, 얘가 능동수송. 자, 세포 내 섭취. 세포 내 섭취가 뭐였죠? 네, 자, 라이소솜. 세포,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세포 자체가 바깥에 있는 어떠한 뭐 세균이나 단백질 덩어리를 안으로 집어넣을 때 먹는 게 세포 내 섭취예요. 얘도 ATP를 사용해야 된다. 어디서 사용한다 그랬죠? 얘가 여기 탁 끊어질 때 여기서 ATP가 사용돼요. 그렇죠? 세포막에 변화가 일어날 때. 자, 식세포. 자, 식세포는 뭐가 식세포죠? 자, 음세포는. 자, 식세포는 식사하는 거죠. 고형의 물질, 그렇죠? 고체. 자, 고형의 물질. 고형의 물질이라고 나와요, 책을 보면. 자, 얘는 이제 그죠? 음료수, 그죠? 이온들이나 뭐 이런 거를 흡수할 때 음세포. 자, 세포 내 섭취. 세포 안에 있는 소낭이 세포막도 융합하여 소낭 속의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 이거의 반대죠. 네. 세포 내 섭취의 반대가 뭐야? 세포 외 배출. 세포 외 배출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냥 저렇게 진짜 바로 그렇죠. 자, 오케이. 자, 세포막과 융합하여. 이것도 에너지 써야 돼요. 자, 에너지 써야 된다. 융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쓴다 그랬죠, 그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 이제까지 한 거를 다 정리했어요, 그죠? 자, 시험 보기 직전에 요 한 장 갖고 딱 외우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짝짝 풀어보시고 다음 내용.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잘 보면 이제 선생님 시험에 난다라는 내용. 자, 현미경, 크기 배율, 그죠? 배율 공식, 뭐 이런 거. 자,
자, 이게 그죠? 요 원심분리 세포 분해법, 방사성, 그죠? 표지하는 거. 자, 요런 것들 자 문제 꼭 풀어보세요. 사고력 확장은 자 뭐 이제 의대 갈 사람은 이거 풀어보시고 약대나 의대 갈 사람은 이거 풀어봐야죠, 그죠? 논술까지 볼 수도 있으니까. 머리 자, 꼭 풀어보세요. 왜냐면 다른 책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책에서는 논술이나 면접을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밖에 없어요. 논술이나 면접을 공부할 기회가. 나중에 이제 그 시험 보기 직전에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지 말고 평소에 하세요. 평소에. 평소에 이제 내용, 논술 문제까지 다 풀어보세요. 자, 생명활동과 물질대사. 생명활동과 물질대사. 빠졌네. 오민서 유리 때리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항상 그래요. 고3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면접이나 논술 보기 한 달 전에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선생님 이거 논술 면접 어떻게 와요? 그럼 나 뭐 할까? 여기 있는 하이탑 뒤에 있는 논술 문제랑 이제 그 학교에 한 3년치에서 5년치의 기출 문제를 갖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갑자기 잘 안 돼요.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면접과 논술, 자 논술 보는 학교도 있고 면접이 있는 학교, 그렇죠? 상위 학교 가면은 볼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냥 단순 암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논리적인 대화를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근데 자, 생명활동과 물질대사. 물질대사가 뭐죠? 그렇죠.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화학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화학 반응은 항상 뭐가 있죠? 왜 에너지 출입이 있어요. 화학 반응은 무조건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왜 그거 효소 해갖고 해야 되니까. 자, 볼게요. 자,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화학 반응은 뭐죠? 어떤 원자들이, 그쵸? 예. 어떤 연료가 있어. 자, 이 원자들이, 자, 산소가 있죠. 자, 화학 반응이란 건 원래 있던 원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분해돼야 돼. 결합이 끊어져야 돼. 결합이 끊을 때 뭐가 필요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자,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얘가 결합이 끊어져요. 에너지를 흡수해서 끊어져요.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죠? 자, 얘가 재조합이 일어나요. 그죠? 재조합. 다시 결합이 돼요. 자, 이렇게 결합이 될 때 다시 에너지가 방출돼요. 네. 그렇죠? 자, 에너지 흡수와 방출은 원자가 끊어지고 결합할 때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화학 반응은 무조건 에너지 출입이 있어요. 자, 그런데 끊어질 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더 많냐? 결합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많냐에 따라서 이 화학 반응 전체가 발열일 수도 있고 흡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화학 요 다음 단원이 에너지, 엔트로피, 엔탈피였죠, 그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물질대사. 그래서 이제 화생, 그죠? 화생 연결돼 있습니다. 화생은. 자, 물질대사.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첫 글자에서, 첫 문장에서, 그죠? 얘는 그냥 암기예요. 암기. 그죠? 암기. 자, 정의는 외우는 게 좋아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자, 물질대사에는 항상 효소라는 게 작용한다. 효소. 자, 효소.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 자, 효소는 뭐라고 하죠? 생체 촉매라고 하죠. 생체 촉매, 그죠? 촉매의 의미가 뭐죠? 반응을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감소시키는 수 물질을 촉매라고 해요. 촉매라고 해요. 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 자, 그래프를 또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자, 요번에 요걸 할게요. 요렇게. 자,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었어요. 자, 얘가 Y축은 에너지예요. X축은 반응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C6H12O6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반응이 일어날 때 얘가 직접적으로 딱 올라가느냐? 맞아요? 아니라는 거지. 그치? 반응할 때, 자, 얘가 뭐야? 추가적인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지. 오케이. 자, 추가적인 에너지가 더 필요해요. 자, 그래서 반응물에서 최대로 이제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만큼을 뭐라고 한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한다. 자, 반응물을 활성을 시켜야 돼요. 자, 활성을 시킨다는 얘기는 여기 꼭대기. 자, 얘를 전이 상태라고 해요. 전이 상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지. 자, 그러니까 뭐 어떤 물질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는 굉장히 이상한 상태. 이걸 전이 상태라고 해요. 자, 이 활성화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는 이 에너지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물질, 이산화탄소와 물이 이렇게 빵 반응해서 포도당이 딱 돼야 되는데 얘와 얘가 그냥 대충 충돌한다고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란 거지. 왜?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 충분한 에너지를 가져야 돼. 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 이 그래프가 있었죠. 화학에서 자 이런 그래프, 자 이런 그래프, 자 이렇게 되는 그래프. 이거 뭐죠? 요소? 자, 온도에 따라서, 그쵸? 온도에 따라서 이제 입자의 개수예요. 자, 얘가 운동 에너지, 얘가 운동 에너지. 얘가 입자의 개수예요. 입자 수. 저거. 자,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가 충분한 애들이 많아져요. 그렇다. 자, 그때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애들, 얘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할게요. 자, 요 특정한 활성화 에너지를 넘는 애들이 충돌해야지 반응이 일어나요. 네. 자, 그럼 온도가 낮으면 여기 있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을 갖는 에너지의 입자들이 적어요. 적다. 자, 온도가 높으면 뭐야? 많잖아.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그죠? 빨라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반응을 일으키려면 뭘 하면 돼요? 온도를 높이면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하나가 더 있죠. 뭐 하면 돼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 입자 개수가 증가하잖아. 그지? 네. 자,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낮춰서 반응 속도, 반응할 수 있는 애들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가 촉매다 이거죠. 그죠? 오케이. 자, 요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화학할 때, 자, 요런 그래프들이 등장하면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나올 때 다 연결돼요. 다 연결됩니다. 됐어요. 자, 에너지 출입. 물질 내에서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에너지 대사가 수반된다. 얘를 에너지 대사라고도 한다. 자, 얘는 흡열 반응이 발열 반응이야. 방금 그린 그래프는 흡열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올라가니까. 그렇죠. 에너지가 올라갔네. 자, 얘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올라갔어. 왜 올라가? 외부에서 흡수했으니까 올라간 거지, 그치? 총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에너지가 올라가려면 흡수해야 돼. 에너지가 떨어지면 방출해야 돼. 왜? 총합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자, 물질 대사의 종류는 동화. 뭐야? 동화가 뭐야? 동화 그러면 뭐가 합쳐지는 거. 합성이라고 하죠. 합성. 동화 그러면 합성이 떠올라야 되고 이화 그러면 뭐가? 분해가 떠올라야 돼. 그렇죠? 자, 합성하는 건 다 동화작용, 분해하는 건 이화작용이다. 자, 동화작용. 자, 결합하고 복잡하고 큰 문제가 합성되는 반응이다. 에너지가 흡수돼요. 흡열. 자, 흡열. 자, 동화는 합성되고 흡열이야. 그렇죠? 자, 이화는 분해되는 거야. 발열이야. 그렇죠? 자, 동화, 합성, 흡열, 이화, 분해, 발열. 이렇게.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으면 흡수해야 돼. 그죠? 자, 얘는 방출해야 돼. 자, 요 사이에 에너지를 뭐라고 하죠? 얘를 뭐라고 한다? 반응열이라고 한다. 그죠? 반응열. Q라고 합니다. 반응열. 자, 그래서 여기에 효소에 의해서 활성화 에너지 차이는 있지만 반응열의 차이는 없다라고 있었죠. 그죠? 네. 자, 통합과 1에서 반응열의 차이는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물질 대사 과정에서 반응 속도 빠르게 해주는 생체 촉매인 효소. 자, 어디서 표시하시오? 동화작용이 일어나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합쳐지려면. 합쳐지려면은 뭐야? 내가 만드는 거 조립하는 거죠. 그죠? 에너지 써야 돼요. 자,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다. 세포호흡은 뭐죠? 포도당을 분해하는 거죠. 그죠? 네. 분해하는 거니까 이화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에너지의 저장과 이용. 자, 에너지 저장과 이용. 자, 우리 몸은, 그죠?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죠. 영양소에 저장된 에너지를 ATP, 에너지 토큰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나누어 저장된 뒤 생명 활동에 쓴다. 자, 물질 대사를 통해서 물질을 합성하거나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어낸다. 생물이 생존할 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다. 그렇죠? 결국 우리는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태양의 빛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식물을 포함한 광합성 생물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형태,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쓸 수 있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 겁니다. 저장해 놓는 거죠. 빛에너지를. 자, 그래서 광합성, 염록체에서 일어나며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다. 자, 광합성의 역반응이 이제 호흡이죠. 그쵸? 자, 이산화탄소 6개의 이산화탄소와 자, 6개의 물 분자. 요게 이제 빛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죠. 빛에너지가 들어와서 포도당 C6H12O6와 자, 부산물로 6개의 산소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빛에너지가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통해 화학에너지, 포도당이에요. 그죠? 유기물이라고 하죠. 이렇게 저장된다. 자, 유기물의 화학에는 전환되고 세포호흡은 역반응이다. 자, 포도당 C6H12O6. 자, 얘를 6개의 산소로 분해해서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 ATP, 열과 ATP, 그렇죠? 요 에너지 형태로 방출된다. 이걸 우리가 쓰는 것이다. 자,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가 생물이 직접 쓸 수 있는 ATP의 형태로 저장된다. 자, 세포호흡은 일부는 ATP, 나머지 열이 더 많죠. 자, 이렇다. 그래프를 그리면 옆록체가 자, 태양 에너지를 이산탄소 물로 인해서 에너지가 Y축이 에너지가 높은 포도당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 에너지가 높은 포도당 상태를 여러 효소를 이용해서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 쓰는 겁니다. 꺼내 쓰는 겁니다. ATP와 열의 형태로 꺼내 쓰는 것이다. 그러면 ATP에 대해서 먼저 보자. ATP는 세포 결과 만들어지는 에너지 저장 물질의 화학 에너지야. 화학 에너지. 자, ATP의 A자가 아데닌, 라이보스가 결합한 아데노신이라는 애다. 자, 얘죠, 얘. 아데닌. 자, 우리가 AGCT 할 때 그 아데닌이에요. 그죠? 아데닌. 퓨린계라고 했죠. 퓨린계. 고리 2개짜리. 자, 그래서 아데닌의 라이보스. 자, 아데닌의 라이보스가 결합되어 있는 이 2개를 뭐라고 한다고? 아데노신이라고 한다. 오케이. 아데닌과 라이보스를 아데노신이라고 한다. 거기에 인산, PO4 마이너스죠, 그죠? 네. 자, 얘네 인산이 요 3개가 있어요. 인산기. 자, 여기서 뭐가? 자, 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인산과 인산 사이에 이렇게 물결 표시로 연결했죠. 얘를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야? 이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그죠? 얘 여기서 에너지 방출된다. 자,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냐? 자, 마이너스잖아. 그럼 얘네들끼리 뭐가 있을까? 반발력이 있다. 마마마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뭘 한 거야? 마마마. 자, 스프링이 이렇게 있는 거를 내가 쫙 압축시켜 놓은 거야. 그치? 반발력이 있는 걸 얘를 쭉 눌러놓고 여기다가 마그네슘 이런 물질로 이 고리를 탁 걸어 놓은 거야. 그러다가 이 고리를 탁 푸는 순간 얘가 빵 튕겨 나가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요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산이 3개가 있는 게 맥스. 자, 얘가 이제 3칸이 뭐야? 건전지가 이렇게 건전지 표시가 있는 거야. 자, 여기에 이제 에너지가 찰 수 있는 게 3칸이야. 자, 이렇게. 자, 그 중에 이제 하나, 여기 ATP, 3개가 다 차 있는 게 ATP라고 한다. ATP. 자, 얘가 틀이죠. 자, 얘가 하나가 방출돼요. 이 한 칸이 따른 게 뭐야? ADP라고 한다. 그렇죠? 얘가 하나가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일부 쓴 거야. 자, 여기서 또 한 칸이 따른 걸 뭐라고 한다? AMP라고 한다. 그래서 3칸이죠. MP. 자, 그래서 모노, D, 트리, 그쵸? 1개, 2개, 3개 있다는 거야. 인산이 1개 있는 거, 인산이 2개 있는 거, 인산이 3개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아데노신은 분자에 트리포스페이트 3개 있다. 아데노신은 분자에 디포스페이트 2개 있다. 아데노신 분자에 모노포스페이트 1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우리는 요 결합을, 자, 2칸까지밖에 못 씁니다. 2칸까지. 한 칸 쓰고 2칸. 자, 일반적으로 한 칸 정도 쓰면 재충전하러 갑니다. 그냥. 그죠? 자, 마이토콘드리아 가서 재충전을 합니다. 오케이. 요렇게 돼 있구나. 자, 3, 2, 1. 자, ATP에서 ADP. 자, ATP가 ADP. 여기 ATP가 있었어요. ADP와 무기인산. 자, 떨어져 나간 인산을 무기인산이라고 한다. 그죠? 떨어져 나간 인산을 무기인산이라고 하고, 자, 1몰당 7.3kcal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네. 자, 7.3kcal라는 의미가 뭐예요? 1도를 올리는데 7. 그쵸. 뭐, 이렇게 기억해야 돼. 7.3kg의 물을 1도씩 높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큰 에너지네. 오케이. 자,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자, ADP가 ATP. 자, ADP가 ATP로 다시 합성하는 거죠. 합성. 자, 얘가 ATP가 이렇게 분해된 거죠. 자, 분해될 때 무기인산, 떨어져 나가는 거를 무기인산. 요 하나,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끊어지면서 7.3이 나온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든, 뭐 효소, 물질을 합성하든 이런 데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떨어져 나간 거는 이제 어디로 간다고? 마이토콘드리아로 간다는 거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얘를 다시 붙여주는 거야. 포도당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시 붙여주는 거야. 자, 근데 분해되는 과정에서 물이 들어가네? 뭐죠? 가수 분해 과정. 그렇죠? 자, 합성할 때 물이 빠져나가네? 탈수 축과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반응은 가수분해 탈수축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ATP가 분해되어 방출된 에너지는 자 화학에너지, 운동에너지, 열에너지, 자 체온 유지, 근육 운동, 성장, 정신 활동, 발광, 발전. 자 무슨 얘기야? 5만 개 다 쓴다, 그죠? 다 쓴다. ATP는 어디다 써? 다 써. 네가 하는 모든 에너지 활동에 다 써.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물질 합성, 단백질, 핵산, 인지들 등의 물질을 합성할 때 ATP가 사용된다. 물질을 운반, 나트륨, 칼륨, 능동 수송할 때 ATP를 사용한다. 근수축할 때 ATP가 사용된다. 발광, 발전. 자 빛을 내는 단백질이 뭐가 있었죠? 빛을 내는 단백질. 반딧불이. 반딧불이. 뭐죠? 퀴틴? 자 루시페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렇죠. 발광, 발전, 발열. 자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를 방출할 때도 ATP가 다 사용된다. 자, 뭐 표로 나타내면 이거죠. 자, 세포업으로 에너지를 만들죠. 그게 ATP예요, 그죠? 자, 포도당. 자, 포도당을 분해해서 나온 에너지를 어디다 저장해? ADP와 무기인산을 합치는데 합쳐서 이 고에너지 인산결합 두 개에 저장한다고, 그죠? 네. 자, 스프링을 쫙 눌러 넣는다고. 자, 그럼 내가 필요한 것에 가서 자, 얘가 고리를 딱 풀면 스프링이 빵 파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그 에너지를 발광, 성장, 근육운동, 정신활동, 체온유지, 발전 모든 온갖 동네 다 쓴다는 거죠, 그죠? 네. 됐습니다. 여기 있네요, 루시페린. 자, 루시페린 발광 현상이 일어난다. 자, ATP. 자, ATP를 소모하는 활동. 자, 결국 ATP 반응물에서 자, 반응물의 인산이 떨어져 나가면서 뭐 생성물, 결합을 형성하죠, 그죠? 자, 어떤 두 물질을 결합시킬 때, 합성하죠. 물질 합성할 때, 그죠? 동화작용할 때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죠. 동화작용할 때 에너지를 쓴다. 자, 능동수동할 때 에너지 쓴다. 자, 얘가 운동단백질, 이거 뭐 뒤에 나오겠죠, 그쵸? 자, 얘가 그쵸? 액틴과 마이오신, 얘가 액틴이에요. 액틴이라는 단백질이에요. 얘는 마이오신, 마이오신이라는 근육단백질이에요. 자, 얘가 마이오신 헤드라고 해요. 마이오신 머리에. 자, 요게 인산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얘가 탁 붙었다 떨어지면서 이렇게 딱 당겨요. 그걸로 여러분들은 근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근수축을 합니다. 자, ATP는 아데닌과 뭐죠? 아데닌과 라이보스. 자, 그 다음에 인산 3개. 자, 아데닌과 라이보스를 뭐라고 한다? 아데노신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아데닌, 라이보스, 아데노신, 인산 3개. 자, ATP가 ADP로 분해될 때 발생된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직접 이용이 되죠, 그죠? 다 오먹는데 다 쓰죠. ATP는 ADP로 분해되고 나면 재사용되기 어렵다? 재활용하겠다. 자, 아니죠. 재활용할 수 있죠. 재활용합니다. 자, 에너지 대사의 균형. 자, 요거는 빠른 속도로 에너지 소비량. 자, 개념 알면 돼요. 자, 우리가 자, 이거 여러분들 이제 살 빼려고 해요, 그죠? 네. 자, 살 빼는 방법은 뭐야?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 지방과, 그죠? 네. 이런 옆구리를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일일 대사량. 하루 동안 소비되는 에너지의 총량을 일일 대사량이라고 한다. 일일 대사량. 우리가 하루 동안 소모되는 것은 기초 대사량. 이거 뭘까? 우리 가만히 숨만 쉬고 살 때 필요한 에너지. 그죠? 가만히 그냥 숨만 쉬고 살 때 필요한 가장 기본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해요. 네. 자, 이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될까? 이거는 사람에 따라 체중. 사람. 체중. 나이도 그죠? 나이 맞아요. 그래서 남녀. 늙으면 그죠? 살찌잖아.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초 대사량이 결정돼요. 그죠? 체중이 얼마냐, 나이가 얼마냐, 뭐 그죠? 남자냐, 여자냐, 이 기초 대사량이 결정돼요. 활동 대사량은 이거 뭐죠? 움직일 때. 그쵸, 움직일 때. 자, 지금 과학. 자, 이제 물리 공부해. 자, 물리 공부 1시간에 얼마? 뭐 100만큼 써. 그죠? 생명과학 1시간 공부한테 뭐 50만큼 써. 뭐 이런 거지, 그지? 그리고 우리가 뭐 축구할 때. 축구할 때 뭐 한 10 정도 써. 뭐 이런 거지, 그지? 오케이. 활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량이에요. 자, 여러분 공부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량이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음식물이 많이 땡기죠. 자, 그 다음에 음식물의 이것도 있어요.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 연구에 의하면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못지않게
음식물 자체를 소화하는데도 에너지 엄청 많이 쓰이더라 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량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이 없어. 뭐 감기 걸려서 힘이 없어. 그럼 뭐 하죠? 링거 맞죠, 그죠? 밥 먹을 힘도 없는 거. 그럼 링거 맞으면 뭐다? 우리가 에너지, 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 없이 직접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바로 생기가 도는 거예요. 에너지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쓸데없는 에너지를 안 쓰기 때문에 바로 기초와 활성 대사량이 높아집니다. 그게 링거를 만든 이유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세 개를 보면 돼요. 자, 일일 총 대사량, 하루 동안 쓰는 대사량의 기초 대사량. 자, 호흡 운동, 숨 쉬는데, 체온 유지, 심장 박동. 자, 최소한의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한다. 기초 대사량은 나이, 그렇죠? 나이. 자, 여러분들은 어디예요? 여긴가? 자, 여기니까 그렇죠? 기초 대사량이 자, 남자는 요만큼. 그렇죠? 여자 차이가 많네. 그죠? 차이가 가장 많을 때네. 그죠? 여러분 나이가 이 차이가 갭이 가장 크네요. 그죠? 가장 커요. 차이나. 자, 남으세요. 자, 남으세요. 자, 드립을 쳤는데 재미가 없거나 자, 전혀 창의적이지 않을 때 처음 왔죠. 자, 기초 대사량은 체중, 키, 체지방, 근육, 성별, 나이. 자, 많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 그쵸, 기초 대사량의 차이가 있다. 활동 대사량은 걷기, 운동하기, 공부하기, 활동에 의한 대사량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소화 흡수의 에너지 3개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 하는 걸까? 자, 에너지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 살이 빠진다는 거죠, 그죠? 에너지를 썼으니까 우리 몸에 저장돼 있던 에너지, 탄수화물과 지방이 소모된다는 겁니다. 자, 균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우리 뭐 잘 사는 거죠, 그죠? 자, 영양, 우리가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 살이 찐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살이 너무 빠지면 이제 뭐 영양 부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영양 실조, 그죠? 성장 장애. 자, 여러분들은 열심히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직 대학교 갈 때까지는 열심히 먹으세요. 살쪄도 상관없어요. 자, 뭐 우리 딸내미가 어제 많이 걱정하던데 많이 먹으라고 하죠, 그죠? 자, 지금 많이 드세요. 많이 먹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 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일일 대사량을 계산하자. 일일 대사량. 자,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활동 대사량. 그래서 뭐 체중, 키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날까? 자, 개념은 다 알죠? 이걸 구하라라고 나와요. 계산하는 거 나와요.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체온 유지, 심장 박동 등 생명 활동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기초 대사량. 기초 대사량. 자, 에너지 대사에 대한 설명. 일일 대사량에는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양이 포함되었습니다. 그죠?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소화 흡수 에너지량. 그죠? 세 가지. 자,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으면 체중이 증가한다. 뭐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쉽죠, 그죠? 자, 오케이. 자, 됐어요. 자, 뭐 발화한 콩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마른 콩, 발화 중인 콩. 자, 이 탕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마른 콩. 자, 또 나왔죠? 자, 또 나왔습니다. 자, 이거 뭐죠? 뭐 대조군 실험이죠, 그죠? 네. 자, 대조군 실험에는 뭐가 있어요? 문제면이 그죠?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어요, 그죠?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어요. 실험에서 나오는 기본 단어는 알고 있어야죠. 자, 여기서 독립변인. 자, 독립변인. 실험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는, 실험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조작변인이 있어야 돼요, 그죠? 조작변인. 자, 이 조작변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통제변인. 통제해야 돼요. 통제변인. 변인을 통제해야 돼요. 자, 이렇게 나온 결과물을 뭐라고 한다? 종속변인이라고 한다, 그죠? 화학에서 나왔죠, 그죠? 화학에서 나왔습니다. 실험이 나오면 이거는 기본이에요. 자, 마른 콩, 발화콩. 자, 볼게요. 자, 두 개의 바이오 챔버 같은 양의 마른 콩과 발화 중인 콩을 넣고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무선 센서를 꽂는다. 자, 자료 분석 프로그램을 시험해 5초 간격으로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 변화를 측정한다. 자, 마른 콩에는 변화가 없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걸 왜 한 거야? 변화가 없는데. 변화가 없는 걸 보여요. 변화가 없는 걸 보려고, 그죠? 그걸 뭐라고 해요? 대조군이죠, 그죠? 대조군. 변화가 없는 걸 보려고, 확인하려고.
자, 그 얘가 실험군이 되는 거죠. 실험군이 되는 겁니다. 실험군. 자, 마른 콩과 발화 중인 콩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자, 마른 콩은 변화가 없죠. 발화 중인 콩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죠. 호흡을 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온도. 자, 온도도 증가하죠. 왜? 물질 대사하면 무조건 열이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살아있으면 열이 방출돼요. 온도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살았냐 죽었냐를 확인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야? 온도 재보면 돼요. 온도가 증가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 수산화칼륨. 자, 수산화칼륨이 뭐죠? 예? 뭐 하는 애죠? 안 보여요. 수산화칼륨 뭐 하는 거예요? 자, 이산화탄소 흡수합니다. CO2 흡수하는 물질이에요. 예, 요거, 뭐야. 저 기존에도 나왔잖아. 유행에 나왔죠. 요거 기억하세요. 이산화탄소 흡수합니다. 저런 게 있었으면 지구 온난화. 뭐라고? 그러니까 수산화칼륨으로 이산화탄소 흡수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겠죠. 수산화칼륨을 얼마나 만들어야 돼? 수산화칼륨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것보다 더 많으면 손해잖아. 자, 그래서 저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오케이. 자, 그렇구나. 그런 실험이구나. 자, 마른 콩은 실험 출연돼 벌써. 자, 세포 결과 이산탄소 생성되고 발화 중인 콩은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발화 중이면 열 에너지가 방출되고 물질 대사는 발화 중인 콩보다 마른 콩에서 틀렸고 왜 틀린 게 두 개? 두 개구나. 자, 오케이. 자, 1번이 틀렸어요. 자, 그림과 같이 실험 장치라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잉크 방울이 가장 많이 이동한 실험가. 자, 발화 중인 콩, 증류수를 적신 거름종이. 수산화칼륨. 얘가 뭐라고? CO2 흡수죠, 그죠? CO2 흡수야. CO2 흡수. 자, 잉크 방울을 가장 많이 이동한 시험관은 무엇일까요? 뭐예요? 나죠. 자, 발화 중인 콩은 호흡을 하죠. 호흡을 하면 뭐가 생겨요? 자, CO2가 생겨요. CO2. CO2가 생겨요. CO2가 발생합니다. 자, CO2가 발생하는데 잉크방울이 가장 많이. 자, 끝에 있는 잉크방울이 어떻게 해요? 흡수돼야죠. 그죠? 자, 얘가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죠. 그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발화 중이기 때문에 얘는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지만 얘가 어떻게 해요? 수산칼륨이 흡수되죠. 자, 근데 호흡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은 산소를 흡수하잖아. 네. 적어볼게요. C6H12O6 자, 플러스 6O2를 해서 자, 이산화탄소와 물을 방출하죠. 그죠? 네. 6개입니다. 수증기를 방출해요.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하죠? 자,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데 개수가 어때요? 똑같죠? 그럼 잉크가 이동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자, 산소를 흡수해요. 이산화탄소를 방출했는데 수산화칼륨이 흡수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기체의 양이.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 잉크가 움직이겠죠. 빨려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가는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면 밀려나는 거, 잉크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자,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데 그 개수가 똑같아요. 이런 거지, 그지? 개수가 똑같아서 이동이 없어요. 근데 나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데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수산화칼륨이 흡수해요. 그러면 기체가 계속 줄어들죠. 기체가 줄어들면 여기 있던 잉크방울이 땡겨오겠죠. 오케이? 자, 마른 콩은 뭐 아무 변함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나일 겁니다. 나, 그쵸? 나다. 나. 이상. 됐습니다. 자, 일일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을 비교하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는 이렇게 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납니다. 자, 조건을 주겠죠. 조건을 줘요. 자, 뭐 철수가 있었는데 자, 철수의 뭐 체중이 몇 킬로그램이다. 자, 뭐 60kg이다. 자, 그래놓고 이제 표를 주겠죠. 60kg의 뭐야? 기초대사량. 그쵸? 기초대사량. 자, 그 다음에 여기 활동대사량 값을 주고, 자, 철수는 하루 동안 뭐 잠을 몇 시간 자고, 걷기를 몇 시간 하고, 공부 몇 시간 하고, 청소 몇 시간 하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다 뭐가 있어요? 킬로그램당 시간당이야. 킬로그램을 다 곱해야 돼요. 그쵸? 자, 1kg당 1시간당 킬로칼로리잖아. 자, 그러니까 잠자기를 8시간 했대. 8시간 했대. 근데 60kg이야. 그러면 0.9 곱하기 8 곱하기 얼마에 60을 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잠자기로만 소모되는 에너지량을 다 계산할 수 있죠. 오케이? 여기 단위를 잘 보시면 돼요. 킬로그램당 시간당 킬로칼로리야.
그러면 체중 60을 곱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전체를 다 합해서 60을 다 곱했죠, 그죠? 60을 다 곱해야 돼요. 질량에 비례해서 활동 소비량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이 탐구에서 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가가 뭐예요? 가의 체중 60kg이에요. 에너지 섭취량은 저녁이 점심보다 많다. 자, 밥 먹은 게 어디 있어요? 자, 밥 먹은 거 있네요, 그죠? 자, 저녁, 점심. 자, 저녁이 1110, 점심이 970. 저녁이 점심보다 많다. 뭐 다 더하면 되죠, 그죠? 다 더하면 됩니다. 자, 저녁이 점심보다 많았어요. 자, 1일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적다. 자, 1일 에너지 섭취량은 2830이었어요. 2830. 자, 1일 에너지 소비량은 얼마야? 2784가 활동. 그렇죠? 얘가 2784가 활동. 자, 2784가 활동이었어요. 활동. 자, 그 다음에 2784 기초대사량 인거 안 줬나? 1일 에너지 섭취량 이만큼 섭취를 했고 활동별 에너지 소비량과 하루 활동 시간을 나타냈고 1일 에너지 소비 가의 1일 에너지 소비량 2784다. 1일 에너지 소비량과 비슷한 에너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보고 따지라는 거네요. 나머지 정보를 안 줬어요, 그죠? 기초 대사량이나 뭐 이런 에너지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량은 안 줬어요. 그건 주어진 데이터로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러면 1일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적다. 자, 섭취량이 2830, 얘가 2784니까 어때요? 섭취량이 더 많네요, 그죠? 많죠? 자, 1과 중 공부하기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다. 1과 중 공부하기 어디 있어요? 검색이네. 맞아요. 공부하기. 말하면 다른. 자, 공부하기가 1.8 곱하기 6이죠. 9.4죠. 자, 얘보다 더 큰 거 있어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없네요, 그죠? 공부를 제일 많이 했네요, 그죠? 자, 공부하는데 에너지를 제일 많이 썼어요. 그죠? 공부하는데 에너지를 제일 많이 썼어요. 레전드 검색인데. 자, 단위 시간당 에너지 소비량은 걷기가 청소하기보다 많다. 자, 걷기 4.0이죠. 청소하기 얼마예요? 3.0이죠. 걷기가 더 많네요, 그죠? 자, 에너지 섭취량이 지금보다 많은 상태가 지속되면 비만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비만이 될 수 있겠죠. 자, 체중 70kg인 학생 나가 가와 동일한 음식물을 섭취하고 동일한 활동을 했대요. 70kg. 자, 나의 1일 섭취량과 1일 에너지 소비량을 구하시오. 자, 하면 얼마가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6분의 7 곱하기 6분의 7 곱하면 되죠, 그죠? 얘는 60kg짜리고 얘는 70kg이니까 나온 결과물에 6분의 7 곱하면 되죠, 그죠? 6분의 7 곱하면 돼요. 됐습니다. 오케이. 자, 물질 대사와 연력학. 자, 이거 뭐 한 서울대 논술 정도 나오겠다, 그죠? 자, 물질 대사와 연력학 1법칙. 연력학 1법칙이 뭐죠? 연력학 1법칙은 제가 봤을 때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자, 식이 뭐죠? 에너지는 Q는 델타 U 플러스 W죠, 그죠? 자,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광합성과 세포,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2법칙이 뭐죠? 그게 엔트로피 법칙이죠. 엔트로피 법칙. 여기 있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그쵸? 방향성에 대한 얘기죠. 무질소가 증가한다. 네. 자, 광합성과 세포호흡의 무질소도에 대한 얘기죠. 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물질 대사.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자, 뭐 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할까? 물질 대사 중에 뭐가? 자, 물질 대사가 있어요. 물질 대사의 종류가 뭐가 있죠? 이화와 동화가 있어요. 자, 이화와 동화 중에 뭐가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이화가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 뭐 하나가 쪼개진다는 거야, 그죠? 여러 개가 된다.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경우를 엔트로피 증가라고 합니다. 자, 동화작용은 엔트로피가 감소해요. 감소. 엔트로피가 감소하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부분은 에너지를 썼기 때문이야. 그죠? 에너지를 써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현상을 일으킨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입에서 녹말이 침과 섞여 엿당으로 소화된다. 자, 엔트로피 증가하는 거 맞죠? 엔트로피 증가 이화작용이죠. 포도당이 세포 분해 이화작용이죠. 자, 광합성은 동화작용이에요. 그죠? 동화작용이에요. 그죠? 요렇게 개념이 나올 수 있다. 자, 근육운동의 ATP, 골격근 수축 나오죠? 네. 자, 아까 살짝 설명했죠? 얘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액틴이라고, 액틴. 자, 요 붉은 줄을 뭐라고? 마요신이라고 합니다. 필라멘트는 섬유라는 의미죠, 그죠? 액틴 섬유, 마요신 섬유예요. 자, 여기 있는 여기를 뭐라 그랬죠, 얘를?
마이오신 헤드. 마이오신 헤드, 마이오신 대가리, 그죠? 헤드입니다. 자, 마이오신 헤드에서 뭐가 ATP가 결합해서 ADP와 PI로 결합하면 떨어지고, 그죠? 네. 자, 여기서 ATP가 결합하면서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 마이오신 여기 구멍이 있어요. 요게 딱 결합이 돼요. 자, 여기서 여기 있던 애가 떨어지면서 당겨요. 그죠? 머리가 젖혀지면서 당겨요. 당기고 ATP가 결합하면서 떨어져요. 자, 그래서 액틴이 있고 마이오신이 있으면 어떻게 ATP와 ADP와 PI로 분해되면서 붙어요. 자, 당겨요. 그 다음에 ATP 합성되면 당겨요. 자, 머리가 젖혀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움직임을 만드는 겁니다. ATP가. 그래서 근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자, 골격근의 수축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ATP. 자, ATP가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됐죠. 아까 뭐가 나왔죠? ATP가 결합하면 분리되죠. 그죠? 떨어집니다. 그죠? 떨어져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한다? ATP가 ADP와 PI로 분해되는 거죠. 자, 결합하는 게 1번이죠. 그죠? 결합합니다. 결합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굽어지면서 이동해요. 그 다음에 얘가 분리가 되고 원상태로 돌아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분리. 자, 그래서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이 뭐였죠? 여기 분해되는 게 여기죠.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ADP와 분해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리가 떨어지는 거가 분리되는 거. ADP와 얘가 ATP와 ATP가 얘로 분해되는 과정이 뭐냐? 분해되는 과정이 뭐냐? 자, 여기서 뭐가 분해돼요? ATP가 되는 거죠, 그죠? ADP와 PI가 분해되면서 어떻게 딱 붙는다는 거죠, 그죠?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ADP와 PI가 붙는 거 뭐가 있어요?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에 떨어진 뒤 마이오신 원래 구조로 돌아간다. 돌아가서 떨어지는 게 ATP와 결합, 돌아가는 게 분해. 여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좀 애매하네요. 얘랑 둘 다 이렇게 그려놔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물질 대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난다고. 여기 대사량 문제는 이런 식으로밖에 못 나요. 그죠? 네. 대사량 문제는 이렇게 구해서 다 하나 더 하는 식으로밖에 못 나요. 자, 다음 시간에 효소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대사의 효소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수고했습니다. 준성아 펜촉 돌려주지 않을래? 저한테